아마 다 공통된 이야기들 하실 겁니다. 이번 총선의 대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폭주를 심판하고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진보 보수 정치의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다양한 경쟁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경쟁해온 보수 정부가 아닙니다. 역대의 어떤 보수 정부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기본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민생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식비, 이자, 월세, 공공요금 전부 다 올랐는데 월급만 그대로죠. 식비, 이자, 월세만 올랐습니까? 공공요금이 가스비, 전세, 전기세, 주류비, 교통대비, 교통요금, 최근에는 아예 택시 기본요금까지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그대로고 회사는 사람을 안 뽑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의 취업자 수가 20년 만에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근 20년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쪼그라들면 역대 정부는 뭘 했습니까? 재정정책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민 지원책을 쓰고 우리 미래를 위한 미래 투자 재정을 확보했습니다. 보수 정부라고 안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부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위기는 우리가 역대로 체감해 본 적이 없는 정말 큰 위기입니다. 정책 말이 어렵지 별게 없습니다. 서민들, 중산층 먹고 살기 위해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좀 경제가 회복돼서 본인들 여력이 있을 때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그 개개인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소비 기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좋아져도 상품을 소비할 사람들이 없으면 그 경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개개인들이 살아있어야 나중에 경제가 좋아져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대 정부가 다 그런 정책을 쳤습니다. 우리 분당 주민들께, 또 우리 경기도민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호소드립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지난 4년 동안 정치 잘못했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정치 못했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충분히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더 이상 강해지지 않도록 멈추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좀 뜻을 모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진보, 보수, 중도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 평론가들이 자꾸 쪼개고 나눕니다. 남성, 여성, 청년, 노인 자꾸 쪼개고 나누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쪼개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된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께 부탁드립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원래 위정자들이 항상 망쳐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바로 일으켜 세운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바로 내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십니다. 다행히 앞으로 2주가 지나면 여러분들께서 다시 4년 만에 이 나라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대한민국 총선일이 다가옵니다. 주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셔서 나라의 물줄기를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만큼은 하나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판을 이렇게 바꿀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리더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리더, 새로운 리더, 분당에서 이광재와 함께 판을 바꿉시다. 이제 지난 2년, 지난 4년의 정치적 암흑기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다시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광재와 같은 새로운 정치인들을 앞에 세우고 한 뜻으로 모아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이렇게 뜻을 모아주셔서 앞으로 이 정치적 암흑기를 끝내고 다시 한번 더 단단해진 대한민국 공동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당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분당에서 27년 살았습니다. 흔히 소설가에게는 통찰력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소설가의 통찰력을 총동원해서 이광재 후보의 후보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장 큰 강점은 책임감 있는 실천을 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은 정치인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선거 때 한 공약을 제일 많이 지킨 국회의원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제가 27년 전에 분당에 대청민으로 이사 왔을 때 서울 시민들이 은퇴하면 분당가 살아야 된다. 분당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아주 모두가 부러워하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 따라서 분당은 늙었습니다. 헐었습니다.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모든 분당 구민들이 원하는 그것을 가장 강력한 책임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광재! 현명하신 유권자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께서 하십시오.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사 출신 국회의원 신현영 인사드립니다. 제가 분당 가면 자꾸만 오게 되네요. 여러 번 왔습니다. 왜 여러 번 왔냐? 제가 더불어민주당 지금 선대위 대변인 하고 있고 유세 본부장 맡아서 전국을 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력 있는 이광재 의원님 분당갑에서 상승세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내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응원할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겁니까? 와, 이광재 의원님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인데요. 코로나19 때부터 제가 처음 국회에 입성해서 의사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할 때 이광재 의원님이 많은 가이드와 그리고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협력적으로 조언해 주셨습니다. 분당가 보면은 분당 서울대병원 있고요. 분당 차병원 있고 분당 재생병원도 있고요. 많은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의료 대란에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참으로 많으십니다. 여러분, 이 의료 대란 누가 초래했습니까? 누가 지금 의료 대란을 초래하고서 수습을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권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1대 국회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의사 국회의원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유일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바로 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유일하게 의사 전문성을 가지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의 의료 대란, 우리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 식으로 쇼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당이 어느 당이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마 정부 여당에도 의사 출신이 있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 국민들이 아파도 안심할 수 있는 분당갑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후보가 나왔죠, 여러분? 이광재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광재 의원 후보 뒤에는 신현영이 함께 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나 의료계와 함께 할 수 있는 후보 이광재 후보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환자 중심의 의료를 22대에서 구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이광재 후보에게 여러분 한 표 꼭 행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선대위에서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입니다. 제가 분당에 온다는 것은 전략본부장은요 지금 뭐 대한민국 전체의 판세를 분석하고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지금 후보인데요. 달려온 이유는 분당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좋은 기운이 깃들고 있다. 분당에 바람이 일고 있다. 여러분 어떤 바람인 것 같습니까? 처음보다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우리 분당 주민들께서 이광재의 실력을 알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후보자가 TV 토론, 주민과의 간담회, 주민과의 접촉을 할수록 이광재의 실력이, 국정운영 능력이, 그의 경험이 정말 분당을 맡겨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마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이광재는 분당 구민의 선택을 받아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자신감이 생기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당장 내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 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우리 분당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을 보니까 앞으로 3년 더 맡기면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다라고 피부로 느끼고 있고 가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자. 그 심판의 기운이 민주당의 힘으로 최근 집결되고 있습니다. 분당 시민 여러분, 이제 심판해야 됩니다. 똘똘 뭉쳐서 그동안 2년의 결과 3년 더 보기 싫으시면 이번에 분당에서 이광재 의원을 당선시키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를 확실히 심판하는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당의 미래를 선택하는 길,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그 길, 우리 이광재 후보를 꼭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의 봄은 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계절의 봄만 오지 말고 경제의 봄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시는 그런 봄날인 것 같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참 드문 사람이에요. 제가 이광재 후보와의 인연이 벌써 3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이광재 후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광재 후보와 저는 항상 서로에게 힘이 되려고 노력한 그런 관계,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즐기고 행복감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관계인데, 이제 우리 이광재 후보가 멀쩡하게 개헌을 하고 있는데 당에서 차출해가지고 내려보냈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가지 마라, 왜 바보같이 가냐, 그런데 당명을 따라서 갔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나 당을 위해서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이광재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참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지금 이곳에 온 것도 본인이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당이 선택을 해서 이곳에 왔는데, 들리는 소문이 막 추격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앞서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근데 뭐 넉넉하진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표라도 보탬이 될까 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지구상의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코리아예요. 산업화에 성공했으면 민주화를 못하고, 민주화에는 성공했는데 산업화를 못하고, 그런데 코리아만이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성공시킨 나라다. 그러니까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코리아를 본받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민주당은 민주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산업화에도 반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량적으로 민주화 산업화가 1+1이 2라면 우리 민주당이 한 1.5 정도로 하고 다른 당이 0.5 정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룩한 그 과거의 노력, 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1.4%였어요.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같이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큰 나라들, 그리고 경제가 성숙 단계를 넘어선 나라들보다도 우리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도 안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죠. 금년도에도 아마 겨우 2.1%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눈부신 발전을 한 경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죠.
그럼 민주주의는 어떤가? 스웨덴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계의 민주주의 척도를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독재화로 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룩한 민주주의입니까?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독재화의 길로 가고 있다. 그것은 언론을 탄압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자유롭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더 부유한 그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는 이광재 같은 무슨 일이든지 맡으면 성과를 내는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일꾼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광재 후보와 오랫동안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는 제가 반장 노릇까지 했잖아요. 국회의장이 반장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면면이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고 다 그걸 아는데 저한테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가장 열정적으로 무언가 확실하게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뽑아봐라 그러면 저는 서슴지 않고 이광재를 얘기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저하고 아침 조찬 약속을 해서 제가 정시에 가봤더니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보다 먼저 왔는데 내가 먼저 가야지 10분 전에 갔더니 거기 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20분 전에 갔더니 그래도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 들었어요. 졌다. 무슨 일이든지 맡은 일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혁신하고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고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제대로 과거보다도 더 성과를 낼 건가 하고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광재입니다. 지금 말이죠. 이 판교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과학기술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에 대해서 판교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과 이광재의 아이디어와 이광재의 열정이 더해져서 변화를 추구할 경우와는 저는 결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광재를 이곳 분당에서 일꾼으로 선택하면 판교가 달라지고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판교에서 압도적으로 분당에서 압도적으로 이광재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가 우리 분당을 위한 일꾼만 뽑는 선거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감당할 그런 진짜 좋은 일꾼을 뽑는 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셔서 2년 동안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2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그대로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하면 대한민국이 나아질까요? 제가 경제만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보다 더 못하는 게 있어요. 경제는 그래도 정부가 100%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간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데 진짜 제일 못하는 게 인사예요. 인사. 도대체 인사를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아니 호주에 대사를 보내갔는데 25일 만에 그만뒀잖아요. 이건 외교 참사입니다. 호주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어요? 대한민국이 G20 국가고 또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10위권이고 민주주의 척도가 저 앞에 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대사가 왔다 25일 만에 그냥 소환되다시피 해서 갔다.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영국의 국가 원수로서 영국을 방문하게 돼 있었는데 4일 전에 그걸 캔슬했어요. 이건 뭐 외교 참사도 보통 참사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남북 문제는 얼마나 지금 더 삭막해지고 있고 모든 문제가 정말 잘못하는데 그 시초는 인사의 잘못이에요. 인사의 잘못. 그러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고 민생은 도탄지경이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도 확실치 않은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죠. 그러면 이번 총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여당 국민의힘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가 미워서 심판하자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인사를 왜 그렇게 못하느냐? 검사들만 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검사들만. 검사는 범인 잡고 죄를 묻는 건 선수지요. 그렇지만 다른 분야는 그분들은 잘 못해요. 그런데 금감원장이 검사고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사고 중요한 자리들이 검사들로 채워졌으니 되겠어요? 제가 있던 총리실도 보니까 검사가 와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식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2년에 하던 것 그 방식을 바꿔라. 그런 국민의 명령을 주는 날이 4월 10일이고 그 방법이 투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일, 6일이 사전투표죠? 사전투표 하실 거예요? 이왕이면 사전투표가 좋습니다. 사전투표일 그리고 본투표일 절대 모두가 투표를 확실하게 투표장에 나가야 돼요. 마음속으로만 이광재를 지지하고 투표를 안 하시면 그거 헛거죠. 투표 다 하실 거죠? 네. 다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니고 진짜 국민을 위하는 방식, 민주주의를 더 존중하고 국민의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아는 그런 국정 운영,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심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국정이나 민생에는 별 관심이 없으면서 선거에는 엄청 관심이 많으셨어요. 최근에 간담회라고 하는 형식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거 보셨죠? 거기서 엄청난 공약들을 많이 했는데 판교를 어떻게 잘 발전시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경쟁력을 높일 건가 이런 게 아니고 토건 공약을 주로 했는데 그게 수백조가 돈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재원 대책은 물론 없죠. 그런데 이걸 선거용이라는 걸 국민들이 모릅니까? 알죠? 또 한동훈 위원장은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 뭐 부가세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작년에 세수 결손이 56조예요. 세수 결손이 원래 받으려고 하던 세금보다 덜 거친 게 56조예요. 그래가지고 재정 적자가 100조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세수도 확보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끌고 가야 되는 게 집권 여당의 책임인데 그냥 막 깎아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도 않아요. 민주당이나 국회에서 함께 합의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금 깎아주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나라가 거덜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민생과 국정 운영보다는 선거에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광재 후보를 일꾼으로 선택하시면 결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결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선택해 주십사 하고요. 또 대한민국 국회에 이런 일꾼 하나는 절대 필요합니다.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꼭 이광재 후보를 압도적으로 보내주십사 하는 간곡한 호소의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광훈입니다. 안녕하세요. 1등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에 사시는 시민들은 분당에 사는 것 자체를 긍지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분당이 품격 있는 도시고 분당 시민들의 수준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있는 그런 도시라는 뜻일 겁니다. 이광재 후보가 바로 분당 시민의 그런 긍지와 그런 수준에 딱 맞는 후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잠시 얘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의 긍지와 여러분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여러분의 품격과 여러분의 수준에 딱 맞는 이광재 후보를 여러분의 국회의원으로 뽑게 되면은 전국에 깜짝 놀랄 만한 센세이셔널한 관심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서 분당이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훨씬 더 가치를 높이는 분당 시민의 긍지와 행복지수뿐만이 아니라 분당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이었음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광재 후보가 분당 시민 여러분의 품격과 분당시의 수준에 딱 맞는 후보인지를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광재 후보는 여러분이 쭉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품격 있는 신사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나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말로 공직에 딱 맞는 그런 후보입니다. 이광재 후보가 정말로 많은 곡절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정치적 생명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광재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 국회의원 한 사람 뽑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로 분당이 미래를 내다보고 분당의 새로운 미래, 분당의 더 나은 미래, 분당 시민의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을 뽑고 싶다,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광재가 답입니다. 이광재 후보는 실력이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했습니다. 국정상황실장은 국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조율하고 판단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 참모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신뢰를 받았다는 얘기죠. 노무현 대통령은 이광재 후보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마른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이야. 정말로 이광재 후보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선 의원을 했죠. 강원도지사를 했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했고 최근에는 국회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강원도지사 할 때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 전에는 민주당 후보가 강원도에서 도지사로 당선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이 두 쪽이나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이광재 후보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강원도민들이 얼마나 이광재 후보를 신뢰를 했느냐. 그 전에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강원도는 땅은 굉장히 넓지만 곳곳이 낙후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민들은 그냥 늘 낙후된 그대로 사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광재 후보의 그 고향 사랑과 낙후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국토 균형 발전의 철학, 이것을 지역에 실천한 겁니다. 어느 도지사도 하지 못했던 예산 확보, 이것을 강원도민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그건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겠죠. 이광재 후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 나에게 책임지어진 일을 내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그런 공공의식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또 강원도 재해가 났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보통 재해 예산 그러면 그냥 예비비선 좀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당시 1조 4천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재해 복구는 물론이고 그 재해 지역을 완전히 천지개벽시킬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쌓고 준비해왔습니다. 준비된 후보입니다. 실력 있는 준비된 후보.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와 가장 먼저 만나는 분당과 판교, 이 슬로건이 이광재의 아주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광재 후보는 누구보다도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욕을 먹더라도 미래를 향해서 계획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한미 FTA를 노무현 대통령이 체결할 때, 그때 당시에는 거의 한미 FTA를 체결하면 한국 경제는 미국에 완전히 종속된다. 한국이란 나라를 미국에다 갖다 바치는 것이다. 극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끝내 결단해서 한미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것은 지나놓고 보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미국을 우리
제조업에서 자랑할 만한 제품들의 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 원대한 구상. 그때 당시 그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늘 우리는 적은 나라, 약소국이란 피해의식 속에서 강대국이란 나라를 의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덜 받을까를 생각했지. 저 강대국을 우리의 시장으로 만들자. 이런 광개토대왕 같은 의식, 미래를 향한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냐? 이광재 후보가 했습니다. 이광재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한미 FTA는 반드시 실현시켜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 전부터 이광재 후보의 조언과 제언에 대해서 늘 신뢰를 보냈기 때문에 당신도 대한민국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반드시 체결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더욱더 굳히게 됐고 실천한 겁니다. 이광재 후보가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보는 확실한 눈을 갖고 있는 후보인지 분당 시민 여러분께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분당 시민 여러분, 그냥 국회의원 하나 뽑아놓고 4년 동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번에 이광재를 여러분의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 분당을 정말로 바꿔보십시오. 분당이 좋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 여유 있는 분들이 사는 곳, 이런 정도의 인식에서 확 벗어나서 분당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중심적 역할을 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기회를 이광재 후보에게 주십시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4년 아니라 2년 안에 이광재 후보가 그 그림을 분당 시민 앞에 자신 있게 선보일 것입니다. 분당 시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번 선거 매우 중대한 선거입니다. 많은 분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말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국민들의 비율이 한 60% 정도 넘는 것 같습니다. 심판해야 될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심판하고 왜 심판할 건데? 왜? 뭐 때문에 심판할 건데? 심판해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신 차리게 하자는 거잖아요. 정권이.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심판하는데. 그런데 심판하려면은 그 대안을 확실하게 우리가 제시를 해야 돼요. 그 대안이 될 만한 분이 저는 우리 이광재 후보라고 믿습니다. 이광재 후보가 이번에 당선되면 우리 당의 지도자, 국회의 지도자는 물론이고 미래의 나라의 지도자로서 손색 없는 그런 확실한 능력과 역량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꼭 이광재 후보를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 써주십시오. 이광재 후보를 여러분의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 결코 실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분당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광재를 반드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